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장초반 주도주 매매 고수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반복하는 훈련 루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라고 있는데 일단 거래 대금을 500억 이상 설정해주고 섹터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종목들을 분류해서 관심 종목에 편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한 재료 분석과 차트 분석을 마친 다음에 다음날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섹터와 주도주 후보 종목을 찾으면 되는데 일단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 과정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폴레드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유아용품 기업이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사실 유아용품 관련된 재료를 올랐다고 보기보다는 장 초반 주도 섹터가 부재하다 보니까 그 수급의 공백기를 활용해서 신규 상장 섹터가 대장 섹터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을 봤는데 반도체나 LG그룹주가 만약에 빠진다면 신규 상장주의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폴레드라는 종목을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코스모로보틱스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폴레드는 신규 상장주이긴 하나 유아용품 기업이어서 재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끌리는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반해 코스모로보틱스는 최근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라는 재료에 더해서 신규 상장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때 상한가를 가고 나서 한 번 더 상한가를 가고 또 오늘까지도 상한가를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상장 섹터가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3등 라운텍 보시면 이 종목은 원래 XR 관련주로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발 광통신 관련 이슈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편입해 주는데 신규 상장 섹터와는 재료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네트워크스 보시면 이 종목은 1분기 영업이익이 334억 정도 나오면서 실적 상승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섹터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넣어주는데 라운텍과는 구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진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리바이오가 중국 제약사와 최대 7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하면서 지분 보유 이슈가 부각되며 관련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바이오 개별 이슈로 올라갔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 밑에다가 편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실적 이슈가 있고요. 또 미국이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AI 칩 판매 허가를 하면서 반도체 관련 호재 이슈도 같이 붙었기 때문에 섹터 이슈와 개별 이슈가 같이 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로 넣어주는데 개별 섹터와는 우리가 구분을 지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따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H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폴더블 관련 이슈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SK네트워크스, 삼진제약 다 개별 이슈였죠. 여기 밑에다가 편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디지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반도체 관련주로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삼알미늄 보시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알미늄이 알루미늄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알루미늄 관련주로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델릭스 보시면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관련해서 반도체 호재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련주로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 한양디지텍 밑에다가 편입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1등의 LGCNS 보시면 이 종목은 오늘 아침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LG그룹 섹터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형성되면서 상승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넣어줄 때는 LG전자랑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비셈전자는 잘 아시겠지만 광통신 관련주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광통신 관련주가 어떤 종목이 있었죠? 바로 라운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라 라운텍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D현대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좋고 태양광 이슈도 있고
또 고유가 전망이 지속되면 대체 에너지 관련주로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따로 편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일 강해했던 종목들을 바탕으로 섹터를 구조화하고 재료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자면 여기 있는 섹터는 신규 상장이었고요. 여기는 광통신, 여기는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 피델릭스, 한양디지텍, 미래반도체까지는 반도체 관련주고요. 삼알미늄은 알루미늄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LG전자, LGCNS는 로봇, 피지컬 AI 기대감으로 그룹 내 섹터가 순환매 형성 중이었고요. 마지막으로 HD현대에너지솔루션, 유니테스트, OCI홀딩스는 태양광 관련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섹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오늘 강했던 종목이 내일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종목들을 모두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호가창 분석과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제외할 종목들은 제외해주고 정말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만 선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가창 분석은 내일 아침 8시 50분 무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관련주들 분석해 볼 거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실시간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분석은 폴레드부터 하나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레드는 사실 오늘 상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 패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코스모로보틱스를 같이 봐줘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은 상한가를 연속해서 3번 갔기 때문에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단기 상승 파동 구간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세력들이 물량을 던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 상황을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이 만약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신규 상장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시초가 매매나 주도주 매매,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섹터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폴레드, 코스모 로보틱스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라운텍과 비셈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광통신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대장주는 라운텍이죠. 보시면 분봉상 닫고 풀고를 반복하면서 결국 상한가를 닫았고요. 일봉상 봤을 때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만 월봉상 매물대가 쌓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의 흐름과 차트상으로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는 신규 상장, 반도체보다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라운텍이 광통신 관련주로 올랐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만약 내일 호가창을 분석했는데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우리가 그때 봐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삼진제약, BH 개별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 관련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이었는데 보시면 상한가니까 분봉을 봐줘야겠죠. 닫고 나서 한 번도 안 풀렸으니까 이 패턴은 1번입니다. 그러면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유입된과 동시에 상승 N파 패턴이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캔들과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나서 추세의 지지 라인을 유지한다면 단기 스윙 관점으로 분할로 관심 있게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진제약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한가니까 분봉을 봐야 되는데 이 패턴도 1번 패턴이죠.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연속해서 2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때 하나가 있고요. 이때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매집봉 캔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물려있는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갭이 낮게 떴을 때 시가 매매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나 신규 상장주에 돈이 몰린다면 시가갭 뜨고 나서 음봉으로 빠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호가창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H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폴더블 관련 실적 이슈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료적으로 S급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월봉 매물대도 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단기 스윙이나 중장기 스윙 관점으로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반도체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주반도체, 피델릭스, 한양디지텍,
미래반도체 정도가 있는데 일단 대장주는 제주반도체고 후발주자는 피델릭스, 한양디지텍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날 장 초반 호가창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반도체를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주도주 매매 관점에서 시가 매매 관점에서 본다면 피델릭스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제주반도체 보시면 일봉상 매물대를 소화하고 월봉상 매물대까지도 소화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항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7,6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단기 스윙 관점에서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델릭스가 조금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상승 1파 구간의 물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거래대금은 7,6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앞에 상승 1파의 평균 거래대금을 보자면 1조 원 이상 유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물량이 내일 나온다면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피델릭스를 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피델릭스 보시면 일봉상 상한가를 연속해서 만들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대금 실어가면서 팽형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중국 관련된 이슈로 재료가 나왔을 때 공격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단기 상승 파동 구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시가 갭이 너무 높게만 뜨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주도주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삼알미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알루미늄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재료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알루미늄 선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재료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보는 것보다는 5일선 위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내일 시장이 빠진다면 해지 관련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흐름을 살펴볼 때 만약 흐름이 좋다면 이 종목은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만약 시장이 빠진다면 5일선 위에서 해지주기 때문에 단기 매매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LGCNS,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LGCNS부터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피지컬 AI 기대감으로 거래대금이 무려 1조 7천억 가까이 유입이 되면서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일 봐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앞에 매물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힘을 쓰면서 이 라인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만약 여기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도지 캔들이나 망치형 캔들로 물량 소화하는 흔적이 보인다면 그때는 그 수급이 LG전자를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G전자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살짝 상승했다가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은 채 단기 박스권의 저항라인을 돌파하면서 공격적으로 적산면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2조 원 이상 유입이 되고 있고요. 대형주가 이런 흐름을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 강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특별한 악재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신규 상장주와 반도체 관련주와 더불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태양광 보시면 지금 HD현대 에너지솔루션 유니테스트 OCI홀딩스가 있는데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HD현대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21선 중장기 추세 지지라인을 유지하면서 계속 고가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다시 빠진다면 우리가 분할 매매로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CI홀딩스도 재료적으로 S급 모멘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신고가를 찍고 나서 주가가 21선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추세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린다면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 신규 상장 광동신, 개별 이슈, 반도체, 알루미늄, LG그룹,
태양광 섹터가 강했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 LG그룹, 피델릭스, 신규 상장주가 내일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누가 진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는 내일 호가창 분석을 통해서 아침 8시 50분에 무료 라이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실시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